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을 하듯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57%의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41% 이상 급등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는 배경에는 당연히 HBM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순이익의 경우에도 8조 1,0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3%나 급증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42%대로 8개 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HBM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코멘트를 여러 개 내놓았는데요. 일단 HBM3 12단,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BM이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HBM3의 매출 절반 이상이 12단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세대 제품인 HBM4의 경우 12단 제품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올해 내에는 양산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유지한 리포트 최근에 내놓았는데 단기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2분기 HBM의 실적 기대치 상회 그리고 범용 메모리 업황의 회복이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유지한 리포트 제시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실적 가시성을 확보했다면서 올해와 내년까지 메모리 수요는 공급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영업이익을 각각 35조 원대, 42조 원대로 상향 수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최근에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경쟁사 대비 양호한 수익성이 경쟁 우위를 재차 증명했다면서 차별화된 실적의 호흡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실적 우상향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 10% 이상 끌어올리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10% 가까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3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HBM이라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상반기 내에도 HBM3 12단 제품의 공급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내 지배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강력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번에도 이렇게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전사 실적을 또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8조 원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를 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장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 측면에서 시원한 슈팅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이사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동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가가 5% 이상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6,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동서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은데 딱히 오늘 왜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나온 어떤 그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동서를 고른 이유는 작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서서히 좀 약간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동서의 어떤 주가로서의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동서 이제 뭐 커피 믹스를 만들고 파는 기업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커피를 만드는 건 이제 동서 식품이고 동서 식품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게 동서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동서 식품의 50% 지분은 누가 갖고 있냐? 이제 미국의 이제 몬델리즈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종합 식품 회사인데 그 몬델리즈가 딱 정확히 50, 그다음에 동서가 50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서식품을 봤을 때 하나 좀 의아한 점이 있죠. 왜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를 수출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몬델리즈가 갖고 있는 피츠라는 커피 회사와 영업이 겹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떤 동서식품을 만들 때 니네 한국에서만 하고 해외 쪽으로는 커피를 수출하지 말라라고 해서 수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커피 믹스를 해외로 수출을 하면 과연 얼마나 수출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디야 같은 데서는 커피 믹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벌써 600만 개 이상이 수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커피 믹스 가격도 올랐는데 커피 믹스는 커피, 원두,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마라고 얘기하는 크림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탕이랑 이 파뮤로 만드는 프리마, 프림, 그러니까 우리말 프림이라고 올린 크림이죠. 이거 두 개는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커피 원두만 지금 고공권 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커피만 내려간다라고 하면 가격을 오른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거고 작년 10월 달에 동서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왜 상한가를 갔냐면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몬델리츠가 피치 커피를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동서는 이제 그 반씩 그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몬델리즈가 커피 사업을 팔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수출해도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조금 더 작년 10월 달까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저는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서를 보는 시장의 시선 굉장히 좀 약간 안정적이지만 큰 성장이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물론 단기간에 뭐 수출이 많이 되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동서 시장이 동서를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생각이 없는 건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동서 입장에서는 동서 식품 입장에서는 이 커피 믹스 해외 수출하면 저는 한 단계 좀 주가랑 실적이 좀 레벨업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동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거의 부담감도 없고 믿고 가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6% 넘게 뛰고 있고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보니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전에 3,2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4,300원입니다. 이런 기업을 왜 놓쳤을까요? 그러게요. 저희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사실 늦진 않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무백스 앞에 이제 현대자가 들어 있으니까 뭐 현대 계열이겠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범현대가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있죠. 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 정시 집안이 하는 기업들을 범현대가로 얘기를 하고 이 현대무백스는 이제 현재근 회장 아시죠? 그쪽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물류 자동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보실 텐데 지하철 그 자동문 있잖아요. 그 플랫폼 세이프티 도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기업인데 물류 자동화는 한 65%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지하철 자동문 같은 경우는 안전문이죠. 한 25%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물류 자동화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뭐 물류센터나 택배 어떤 그 회사들 보면은 이제 막 물건이 지나가면 착착착착 분리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어떤 물류 운반 자동차 보통 우리가 AGV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현대무백스가 굵직굵직한 수주를 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에코프로 캐나다 어떤 물류 자동화도 이제 현대무백스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테네시 공장인 거 당연히 뭐 LG 엔솔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팩 공장 이것도 역시 뭐 LG 엔솔입니다. 중국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글로벌 매출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했을 때 같이 가서 이제 물류 자동화를 많이 좀 맡고 수주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이 한 25% 정도 하긴 25%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은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다음에 유지 보수도 계속 맡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지하철이 뭐 계속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그 공사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안전문 승강장 문인데
해외 쪽 모멘텀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뭐 여행을 해 보셔서 이제 자유여행 가시면 지하철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처럼 이 승강장에 자동 안전문이 설치된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일본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호주 지하철에 이제 승강장 안전문을 현대 무벡스가 설치를 했죠. 일단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생기길 하면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아서 이제 해외 쪽 수주가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유지 보수가 현대 무벡스의 몫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25%의 어떤 매출 비중이 크다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수급이 앞서서 잠깐 앵커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4월 중순서부터 타이트하게 빨간색 선이죠.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외국인 수급으로 같이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긴 어떤 호흡으로 봤을 때 작년에 12월 달 조금 더 길게 보면 작년에 9월 달서부터 기관들이 일단 뭐 크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약간 야금야금 좀 모아가는 느낌의 어떤 전반적인 굉장히 긴 호흡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정리를 하면 기관들이 긴 수급으로 조금씩 사고 있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정고점 부근이라 사실 여기서 좀 약간 걸리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오늘은 좀 약간 지켜보시고 내일 정도쯤에 조정이 오거나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관심을 보시는 것도 시장에서 일단 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무벡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